경비원께서 신부 입장을 직접요? 그건 좀 격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신랑 신부 동시 입장으로 하죠. 할아버지, 그냥 객석에 앉으셔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 알겠다. 경비라서 부끄럽다 했던 사람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람 앞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기창입니다. 신부 김하늘의 할아버지입니다. 별 2개를 숨기고 살아온 한 남자. 그가 마침내 정복을 입고 손녀 앞에 나타났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울 강남 그랜드 힐튼 호텔 옥상 예식장. 2월 중순 결혼식 한 달 전 예식 연습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따스한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며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될 예정인 예식장에 은은한 빛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300석 규모의 야외 예식장은 아직 텅 비어 있었지만 한 달 후면 내노라 하는 하객들로 가득 찼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신부 하늘이 예식장 중앙에 서서 한 달 후 자신이 입을 하얀 결혼 예복을 상상하며 걸음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29의 그녀는 강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6년째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고 부모 없이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그녀에게 결혼은 마침내 제대로 된 가족을 갖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신부님, 이제 입장 연습을 해볼게요. 결혼식 준비 담당자가 손에 든 순서표를 보며 밝게 말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그녀는 수많은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이었습니다. 신부 입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통 아버님과 함께 하시는데. 하늘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랑 같이 들어가려고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까. 그 순간 신랑 어머니인 나정숙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60을 갓 넘긴 그녀는 압구정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한 달 후 하객 중에는 국회의원부터 대기업 임원까지 내노라 하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에는 하객 명단이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고 그 명단에는 신부 측 하객란이 현저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했지?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하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결혼식 준비 담당자를 바라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담당자는 그 신호를 단번에 알아채고 말을 받았습니다. 요즘은요, 신랑 신부가 같이 입장하시는 게 대세예요. 특히 이런 고급 예식일수록 혼자 입장보다는 둘이 함께 입장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멋져 보이거든요. 하객분들도 그런 걸 더 좋아하시고요. 하늘은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담당자의 말은 표면상 친절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신랑인 윤준호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35의 그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하늘을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어느새 눈치를 보며 옆에 놓인 물병만 의미 없이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준호가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담당자분 말씀도 그렇고 우리 그냥 둘이 같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 요즘 그런 게 유행이고 하객들도 많고 더 자연스럽잖아. 근데 할아버지는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축하만 받는 걸로 해. 너무 부담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경비 일하신다고 하면 좀 하객들이 어색해할 수도 있고 특히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은 좀 까다로우셔서 정숙이 덧붙였습니다. 하늘이도 알잖아. 윤 회장님 친구분들, 국회의원님들, 대기업 임원분들
다들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 어르신께도 신뢰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하늘의 눈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25해 동안 아버지이자 어머니였던 소중한 할아버지를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밀어내고 있다는 자각이 가슴을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결혼식에서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걷는 그 순간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알겠어요.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한편 서울 양천구의 청솔 아파트 경비초소에서는 작은 선풍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좁은 공간 안에서 한기창이 저녁 7시 교대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7에 그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을 이세평 남짓한 공간에서 보내며 700세대 입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초소안은 단출했습니다. 접이식 침대 하나, 낡은 책상, 그리고 부글부글 끓는 커피 기계. 벽에는 입주민들의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힌 명단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항상 친절하게, 항상 성실하게라는 손글씨 문구가 투명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한 구석에는 아직 봉투에 쌓인 채로 놓여있는 예식용 정장 한 벌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었습니다. 기창은 한 달 전부터 정장점을 몇 군데 돌아다니며 신중하게 골랐던 그 옷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8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하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기창은 평소보다 빠르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오늘 예식 연습 갔다 왔는데 신부 입장 말이에요. 기창은 조용히 수화기를 귀에 대고 들었습니다. 신랑 쪽에서 신랑 신부가 같이 입장하는 게 요즘 대세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냥 하객석에서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울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없이 할아버지 품에서 자란 것도 할아버지의 직업이 그저 경비라는 것도 못마땅해 하는 신랑 집안의 눈치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기창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25년간 쌓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당당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늘에 흐느끼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기창은 괜찮다는 말 대신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저녁 준비하는 주방의 불빛들. 하지만 기창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래전 군복을 입고 마지막으로 군무를 벗던 날의 자신이 겹쳐졌습니다. 가슴 한켠 아주 오래전부터 바둑판처럼 조용히 눌려있던 자리가 쿡쿡 쑤셔왔습니다. 기창은 천천히 일어나 벽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안에는 정갈하게 접힌 군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전역할 때 입었던 정복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은 계급장, 별 2개가 선명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정복을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말하지 말랬지. 내가 별을 달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기창은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전화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김민우 전 군악대장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장군님? 민우야. 나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하다. 아, 장군님. 무슨 일이시죠? 기창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다. 한 달 후 손녀 결혼식이 있는데 혹시 군악대 후배들과 함께 조그만 연주회를 열어줄 수 있겠냐? 그날부터 기창의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향군인의 후배들에게 연락하고 부대 창설 기념일에 맞춘 기념 비행 일정을 확인하고 25년 만에 다시 꺼낸 정복을 손질하는 시간들. 책상 위에는 손녀가 중학생 때 써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 손을 놓지 말아라. 나는 너를 위해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하늘은 강북 오피스텔 작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3월의 따스한 햇빛이 아닌 뜻하지 않은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이면 마침내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날인데 왜 이렇게 마음 한켠이 허전할까요? 침대 옆 책상 위에는 어린 시절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큰 손에 작은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할아버지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등은 누구보다 곱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추웠는데 하늘은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5해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하늘은 한기창의 품에 맡겨졌습니다. 당시 52살이던 기창에게 갑작스럽게 9살 손녀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기창 혼자서 손녀와 아내를 모두 돌봐야 했습니다. 하늘은 기억합니다. 추운 겨울날 새벽 할아버지가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전에 도시락을 싸주던 모습을. 김치볶음과 달걀말이가 전부였지만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학교에 갈 때마다 가슴이 따뜻했던 기억을. 할아버지는 왜 아침마다 일찍 나가세요? 어린 하늘이 물었을 때 기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래야 하늘이가 학교 다니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그때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늘은 자세히 몰랐습니다. 새벽 배송, 건설 현장, 경비일. 기창은 손녀 앞에서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야 하늘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밤낮 없이 일하는 이유를 할머니 병원비와 자신의 학비를 위해서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달리 자신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현실도. 할아버지,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저는 왜 없어요? 사춘기 하늘의 서운한 질문에 기창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엄마도 아빠도 다 해줄게. 너한테는 할아버지가 있잖니. 그 말을 듣고 하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고마움 때문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하늘은 휴대폰을 들고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망설였습니다. 한 달 전 그 통화 이후로 둘 사이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안부를 물었지만 결혼식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청솔 아파트 경비초소에서는 한기창이 마지막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장에서 꺼낸 군복은 이미 말끔히 다림질이 되어 있었고 25년 만에 다시 단 계급장은 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기창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연락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김민우 전 이사단 군악대장, 이상철 재향군인의 서울지부장,
박정호 전 부관, 최영수 헬기 조종사 현 예비역.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 기창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은 편지였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는 평생 너를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울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내가 웃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오늘 너를 보내는 것이 서운하지만 이제 내가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기를 바란다. 할아버지는 항상 내 뒤에서 지켜볼 것이다. 그 시각 강남 호텔에서는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신랑 측 친척들은 들뜬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객 중에 국회의원님도 오신다며? 응, 윤 회장님 친구분이시래. 대기업 임원분들도 많이 오시고. 신부 쪽은 사람이 별로 없네. 친척이 없나? 할아버지 한 분뿐이래. 그것도 경비 일하신다더라. 이런 대화들이 하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을 받고 있던 하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늘씨, 울면 화장이 번져요. 메이크업 담당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하늘은 눈물을 닦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화장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은 완벽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수진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 안 오셔? 오시지. 그런데 하객석에서 지켜보실 거야. 진짜 너희 시댁 너무하다. 할아버지가 너 어떻게 키우셨는데? 수진의 말에 하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나쁜 손녀 같아. 할아버지 손잡고 걷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말 못했을까? 한편 청솔 아파트에서는 기창이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장군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재향군인의 후배들 50명, 군악대 12명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헬기도 오후 2시에 대기 중입니다. 신호만 주시면 됩니다. 기창은 문자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복 상의를 입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입은 군복이었지만 여전히 몸에 딱 맞았습니다. 한기창, 오늘은 손녀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투스타로 가는 거다. 기창은 마지막으로 계급장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별 2개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오후 1시, 결혼식 시작 1시간 전, 강남 상공에는 군용 헬기 한 대가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는 기창의 옛 부하였던 최영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군님, 착륙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맙다, 영수야. 오늘 이 늙은이 마지막 임무 도와줘서. 무슨 말씀을요?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늘에서는 헬기가, 땅에서는 재향군인의 후배들이, 그리고 한 할아버지의 마음에서는 25년간 숨겨왔던 사랑이 모두 한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식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후 2시 강남 그랜드 힐튼 호텔 옥상 예식장에는 300여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3월답지 않은 진눈깨비가 살짝 내렸지만 오히려 아래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예식장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석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신부 측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몇 동료 교사들과 대학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부 쪽은 사람이 정말 없네. 친척이 없나?
할아버지 한 분뿐이래. 그것도 경비일 하신다더라. 경비일 하신다는 것은 다른 하객들에게는 비밀이야. 왜 비밀이야? 신랑 측 체면이 있으니까 쉬쉬했겠지. 그런데 저기 봐. 제복 입은 분들이 저렇게 많이 도열해 있고 군악대도 있어. 그러네. 오늘 정말 대단한 분이 오시나 봐. 신랑 아버지가 대단하니까. 예식장 한쪽에는 깔끔한 제복을 입은 50여 명의 사람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악기를 든 12명의 군악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나정숙은 하객들을 맞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 제복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여기 와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윤 회장에게 몰래 물어봤지만 그 역시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누구야? 당신이 부른 거 아니야? 나도 몰라. 혹시 호텔에서 준비한 건 아닐까? 하지만 호텔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한편 신부 대기실에서는 하늘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한 달 전 결정된 대로 오늘은 신랑과 함께 입장할 예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객석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늘 씨, 준비되셨나요? 곧 입장하셔야 해요. 결혼식 담당자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하늘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와 함께 걸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친구 수진이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할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응, 그래야겠지. 하지만 하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는 윤준호가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표정을 보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준비됐니? 아버지 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버지. 좋다. 오늘 하객 중에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실수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한 선택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예식장에서는 하객들이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 오시나 봐. 이 정도 규모면 장군님이라도 오시는 건 아닐까? 신랑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근데 저 군악대랑 제복 입은 분들 언제부터 와 있었지? 일찍부터 있었던 것 같던데? 정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25분, 결혼식 시작 5분 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마이크 점검을 하고 있었고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하늘이 부케를 들고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늘 씨, 이제 신랑분과 합류하셔서 함께 입장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늘은 깊은 숨을 쉬며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윤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준비됐어? 응.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예식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한 달 전 예식 연습에서 연습했던 대로였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곧 신랑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하늘과 준호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곧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오후 2시 30분,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윤준호 신랑과 김하늘 신부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신부 측 하객이 너무 적어서 박수 소리마저 한쪽으로 치우쳐 들렸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함께 입장하겠습니다. 한 달 전 예식 연습에서 결정된 대로 윤준호와 하늘이 팔짱을 끼고 함께 입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예식장 뒤쪽으로 검은 턱시도를 말끔히 차려입은 윤준호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하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 뒤에는 깊은 아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에게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랑 신부가 참 잘 어울리네.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구나. 하지만 하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그 손을 놓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의 굳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식장 중앙쯤 왔을 때였습니다. 드르르르르, 드르르르르. 갑자기 예식장 위쪽에서 커다란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헬기 소리였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헬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지? 헬기? 왜 헬기가 여기에? 혹시 사고라도 났나? 웨딩 마치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사회자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와 하늘도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소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식장 한쪽에 도열해 있던 제복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군악대원들도 악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준비 자세였습니다. 하객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야? 헬기랑 관련이 있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신랑 어머니 정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헬기 소리는 이제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 하객들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휘날렸습니다. 꽃 장식들도 흔들렸습니다. 하늘의 웨딩드레스와 베일도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헬기 한 대가 호텔 옥상 위에서 천천히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례. 일제히 10명의 사람들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군악대도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이제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국가 중요 인사라도 오는 것 같았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정갈한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빛 머리에 곱게 편 어깨, 그리고 가슴에 빛나는 별 2개. 77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한기창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경비복만 입고 있던 할아버지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화려한 군복을 입고 헬기를 타고 말입니다. 아, 할아버지. 하늘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준호의 팔에서 자신의 팔을 빼냈습니다. 더 이상 그와 함께 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하늘아, 뭐야? 왜 그래?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헬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할아버지에게만 향했습니다. 예식장 아래쪽에서는 재향군인의 사람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군악대는 더욱 웅장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군복을 보니까 장군님이신 것 같은데? 별이 2개. 그럼 투스타 장군님이잖아. 투스타라고? 진짜 대단한 분이네. 그런데 왜 여기에? 기창이 헬기에서 완전히 내려와 예식장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 도착한 기창은 잠시 멈춰서서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창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기창입니다. 신부 김하늘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예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신랑 측 가족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신부의? 그럼 경비 일하신다던 그분이 투스타 장군님이셨다고? 정숙은 다리가 풀려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한 달 전 예식 연습 때 경비 일하시는 할아버지는 격에 안 맞다고 했던 자신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비된 입장 순서를 무시하고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기창의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기창은 손녀를 조용히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제대로 된 신부 입장을 하자. 한기창의 말에 예식장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제대로 된 신부 입장을 하자는 그 한마디가 300명 하객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25년간 경비복 속에 숨겨둔 투스타의 위엄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신랑 어머니 정숙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한 거야? 윤 회장 역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 달 전 예식 연습 때 경비 일하시는 분은 격에 맞지 않는다고 했던 자신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망치질하듯 울려댔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분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별 2개를 단 투스타 장군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투스타 장군님이 경비 일을 하고 계셨다고? 그런 분을 신부 입장에서 제외시켰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신랑 집안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건지. 하늘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그 따뜻한 품이 이렇게 대단한 분의 품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 혼자 그런 걸 다 숨기고 계셨어요? 기창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에게는 별보다 내가 더 소중했다. 내가 누구의 힘을 빌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바랬거든. 나는 내가 해낼 줄 알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하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나온 이상철 지부장이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은 한기창 투스타 장군님이십니다. 이사단장을 역임하시며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의 말에 재앙군인의 사람들이 일제히 더욱 바른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악대는 더욱 장엄한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곧 예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신랑 윤준호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가족을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기창은 하늘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자. 내가 어떤 집안의 손녀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웠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괜찮다, 하늘아. 할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예식장 중앙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그들의 발걸음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재앙군인의 사람들은 두 줄로 도열하여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의 박수 소리가 3월의 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렇게 대단한 분이 손녀를 위해 평생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사셨다니 진짜 어른이 뭔지 보여주시는구나.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분을 모독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어떻게 저런 분을. 윤 회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품격을 가진 어른은 처음 뵈었어. 하늘과 기창이 제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준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창은 준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지. 그리고 하늘의 손을 준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한다. 내가 25년간 정성으로 키운 손녀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줘. 준호는 두 손으로 하늘의 손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장군님 평생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 순간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25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손녀를 위해 살아오신 한기창 장군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 중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할아버지가 계셔서 저 아이가 저렇게 곱게 자랐구나. 기창은 마지막으로 하늘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이제 할아버지는 뒤에서 지켜볼 테니 너는 앞만 보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재앙군인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일제히 경례를 올렸고 군악대는 감동적인 선율로 이 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한 할아버지의 숨겨진 사랑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창과 하늘이 팔짱을 끼고 제단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간 예식장에는 숨죽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이 아름다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걷는 이 순간이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지난 25년에 대한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늘을 준호에게 넘겨주고 한기창이 돌아섰을 때, 할아버지, 잠깐만요. 기창이 손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늘아?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하늘에게 건넸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김하늘입니다. 예식장이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사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투스타 장군이셨지만 저를 위해서 경비가 되셨어요. 저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25년을 보내셨어요. 하늘의 목소리에 흐느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병원비가 필요했을 때, 제 학비가 필요했을 때,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으셨어요. 기창이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저는 한 달 전에 하늘이 신랑 측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경비 일을 하고 계신 할아버지와 함께 신부 입장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예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된 손녀였어요. 저는 이 시간에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든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하늘이 기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기창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언제 너를 탓한 적이 있냐?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정말 그때 신랑 어머니 정숙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숙이 기창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전 예식 연습 때 저희가 한 말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 일하신다고, 격에 맞지 않는다고 저희가 그런 부끄러운 말을 했었어요. 윤 회장도 아내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기창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지요. 그때 하객 중 한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기창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사단에서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장군님의 부하였죠. 예식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장군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부하들을 가족처럼 여기시고 항상 솔선수범하셨죠. 그런 분이 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니 그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 진짜 어른이 뭔지 배웠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더욱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하늘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아,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창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하늘아.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그 순간 재향군인의 지부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장군님, 오늘 이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장군님을 항상 모시겠습니다. 기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그냥 하늘이 할아버지일 뿐이다. 하객들의 감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박수를 쳤습니다. 사회자가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혼인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늘과 기창이 다시 팔짱을 끼고 제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온 예식장이 하나가 되어 그들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윤준호가 제단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과 기창이 제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군악대 연주가 잦아들고 예식장에는 감동으로 가득 찬 정적이 흘렸습니다. 300명의 하객들 모두가 이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기창은 하늘의 손을 조심스럽게 윤준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윤준호는 두 손으로 하늘의 손을 받으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님,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기창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기창이 정복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에 하늘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걸 받아라. 하늘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다. 지금 읽어도 좋을 것 같구나. 하늘이 편지를 열자 기창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아, 할아버지는 평생 너를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울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내가 웃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투스타라는 계급보다 하늘이 할아버지라는 이름이 더 소중했다. 별 2개보다 내 손바닥 하나가 더 빛났고 어떤 훈장보다 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가 더 갇혔다. 예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는 너를 위해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랬거든. 그래서 25년간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았다. 하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오늘 너를 보내는 것이 서운하지만 이제 내가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기를 바란다. 할아버지는 항상 내 뒤에서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할아버지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는 것을. 편지를 다 읽은 하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늘이 기창의 정복 자락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기창은 손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제 그만 울어라. 오늘은 내가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잖니. 그때 윤준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기창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늘이가 저를 선택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창은 준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서
무릎 꿇을 일이 아니야.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네. 신랑 어머니 정숙도 앞으로 나와 기창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님, 앞으로 하늘이를 친딸처럼 여기고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장군님도 저희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윤 회장도 아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장군님을 존경하며 모시겠습니다. 기창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아껴주십시오. 그게 하늘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객 중 한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오늘 정말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른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든든합니다. 다른 하객들도 동참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손녀를 위해 25년을 숨기고 사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도 저런 어른이 되어야겠어요.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뜨겁고 오래 지속되는 박수였습니다. 재향군인의 지부장이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기창 투스타 장군님께 경례. 모든 재향군인의 사람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악대도 마지막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혼인 서약을 하겠습니다. 윤준호와 하늘이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늘아, 나는 오늘 큰 가르침을 받았어. 장군님처럼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남편이 되겠어. 하늘도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 저도 할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아내가 되겠어요. 기창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놓인다. 예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3월의 기운 아래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기창은 손녀와 사위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임무가 끝났구나. 혼인 서약이 끝나고 예식장에는 따뜻한 여운이 감돌았습니다. 하객들은 여전히 감동의 여운에 잠겨 있었고 곳곳에서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공식적으로 끝난 후 기창은 조용히 예식장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25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복 상의의 단추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재향군인의 지부장 이상철이 뛰어왔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큰 가르침을 받았어요. 기창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철아, 고맙다. 오늘 너희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다. 장군님,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재향군인회에서 장군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그냥 하늘이 할아버지로 살고 싶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때 하늘이 달려왔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할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하늘아, 할아버지는 조용히 집에 가려고 한다. 안 돼요. 오늘 피로연도 있고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세요. 기창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너를 제대로 된 사람에게 맡겼으니 이제 마음이 놓인다. 윤준호도 다가와 기창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군님, 저희와 함께 계세요. 앞으로 저희가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할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할아버지를 위해 살 차례예요. 하늘의 간절한 목소리에 기창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럼 잠깐만 더 있어 보자. 피로 연장에서는 하객들이 여전히 오늘의 감동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야. 25년간 그런 비밀을 숨기고 사시다니.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할아버지시구나. 우리도 저런 어른이 되어야지. 신랑 어머니 정숙은 기창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친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를 친딸보다 더 아끼겠습니다. 기창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소.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서로 잘해봅시다. 윤 회장도 기창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오늘처럼 감동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손녀를 키운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기창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모두가 오늘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창은 정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가야겠다. 할아버지,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혼자 가고 싶다. 오늘 하루를 조용히 정리하고 싶구나. 하늘의 눈에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뵐 수 있죠? 물론이지. 우선 신혼여행 잘 갔다 와. 하늘아, 할아버지는 어디 가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너희가 주인공이고 할아버지는 뒤에서 지켜보는 것뿐이야. 기창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하늘아, 행복해라. 그게 할아버지가 바라는 전부다. 네, 할아버지. 사랑해요. 기창이 호텔을 나서자 재향군인의 사람들이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헬기는 이미 떠났고 하늘에는 어두움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기창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며칠 후 기창은 다시 청솔 아파트 경비초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경비님, 신문에 나오신 거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장군님이셨다니. 저희가 몰라 뵈어서 죄송합니다. 기창은 여전히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경비 한기창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가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늘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아, 어서 와라. 신혼여행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준호 씨가 저를 정말 잘 대해줘요. 기창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할아버지,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하늘이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기가 생겼어요. 기창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벌써? 정말이야? 네. 할아버지께 빨리 손주 안겨드리려고요. 이제 증조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기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아,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아기 이름도 할아버지가 지어주세요. 기창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지어주마. 그날 밤 기창은 경비초소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날 하늘에서 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어른이 숨어 있었고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았던 한 아이는
이제 또 다른 어른이 되어 세상에 사랑을 건네고 있습니다. 진정한 별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